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정신세계,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은 또 학부모들이 많이 물어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인데 사회성, 네. 우리 아이 사회성 그리고 공격성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사회성이라는 거 안에 공격성하고 다 이타성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공격성과 이타성 정도만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그리고 뭐 도덕성, 자아 존중성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너무 피곤했어. 두 개만 준비했고 가볍게 하려고. 더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피곤 때문에. 네. 콜버그의 도덕이론은 굉장히 복잡해서 그걸로 이제 엮어갈 게 많고 자존감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또 우려보내 보려고. 공격성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공격성은 네. 왜 있을까요? 공격성. 일단은 나를 보호하려는 그 약간 방어적인 본능?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뭔가 먹이를 잡아야 되니까. 먹이와 전투를 한판 벌여야 되니까. 공격성은 어떻게 발달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진다. 사자 어렸을 때 보면, 어린 사자들 보면 지네들끼리 그 놀 때 약간 그 싸우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돼야 사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배우는 거잖아요. 타고난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거 타고난 아닌가요? 본성을 훈련하는 거죠. 본성을 더 강화시키는. 네, 훈련하는 거죠.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그 사자나 호랑이 엄마가 막 머리를 써서 이걸 가르쳐야지 하진 않죠. 그조차도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 또 본성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계획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도 네. 그죠? 훈련시키는 본능이고. 인간에게 공격성의 발달도 일종의 방어와 그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격성이 일반적으로 다른 생명체 아니죠. 요즘엔 자기한테도 가해를 하죠. 그쵸. 생명체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고, 그게 이제 성장기까지 가면 반사회적 행동, 품행장애 그렇게까지 연결되거든요. 공격성 있는 아이들 보셨어요, 주변에? 본 적 있죠.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상당히 심한 아이들도 있죠. 네. 맞아요. 공격성이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싫어. 아니야. 이럴 때부터인가요? 네, 언제쯤 아들 키우시죠? 그게 한 뭐 2살 이럴 때부터 뭐 말하면 싫어. 막 이러지 않나?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보통 네. 할퀴고 무는 게 18개월부터예요. 18개월부터 이제 물려 뜯겨오고 본인도 물고, 근데 물었던 애들은 좀 개월수 넘어가잖아요. 다른 애가 물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방어할 줄 몰라요. 방어는 전략인 거예요. 공격은 본성이고. 그렇구나.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하다. 물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이렇게 밀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둘째들이 머리가 빨리 깨이는 이유가 방어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빨리 트레이닝이 되는 거구나. 둘째들은 아마 형들이 거의 거의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걔네들 대위로. 레슬링이죠? 레슬링은 괜찮죠. 그냥 누워있는 얼굴에 그냥 엉덩이로 앉아버렸죠. 방석처럼. 앉아가지고 숨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치원 갔다 왔다. 작은 애가 막 한 8개월, 10개월 잔다. 그러면 슬라이딩해서 애를 엎어버리죠. 남자애들은. 그럼 작은 애들은 이제, 저렇게 생긴 애가 오면 난 일단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등을 돌려야 돼. 이렇게. 애들이 방어 태세를 취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기민해져요. 빨라지고, 기능은 또 빨라지고, 빨리 서고, 그리고 방어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급소를 잘 알아요. 어디를 치면 아파할지. 그리고 급소라 하면 또 헐리우드 액션이잖아. 과하게 우는 거. 죽는다고 울죠. 조금만 건드려도. 근데 둘째들이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극이 많아서. 첫째는 외동들이 조금 어리버리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어린이집 갔을 때 계속 뭐 약간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래도 뭐지 이러고 멍하게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가
남자의 배를 물었다고. 그게 6살 지났어. 그 전에 계속 당하다가 이제 배웠어. 할 건 한다니까. 뒤늦게 한다니까. 자극이 늦게 와서. 그럼 공격성은 본성인 거고 방어 방어는 조금 능력은 더 신비질이 훈련되거나 발달. 전략적인 거죠. 네. 왜냐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은 없는 데서 내가 내부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트렌드 칼라님 이거 물어보셨는데 자다 일어나서 바닥을 주먹으로 막 친 다음에 다시 자는 애는 뭔가요? 나쁜 꿈을 꾼 거지. 바닥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꿈을 꾼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근데 분노가 있었겠죠. 낮 동안에. 데일리 분노죠. 나이트 주먹이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너무 좋아해. 참 그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그러게요. 그래서, 애들이 한 1.5세에서 2세 정도? 이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때리고 밀치고 깨물고. 그리고 이제 3에서 6세부터 6세 정도 되면 이제 도구를 써요. 이제 뭔가 물건을 갖고 뿅망치로 띡띡띡 때린다던가, 야구방망이를 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놀리고, 흉보고, 언어로 빼롱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그렇죠. 언어적 공격도 좀 이제 6세 정도 되면 꽤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이름 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뭔가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지. 간접적 공격을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나라 간에도 보면은 그 요령껏 그 뭐라 그러나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떠오르는 나라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영구 중립을 선언했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공격 능력보다는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킨 그럼요. 케이스잖아요. 방어가 돼야만 공격을 차단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친구보다 키가 내가 월등히 커. 함부로 공격 못 하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나의 방어거든. 그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중학생만 되면 죽으라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헬스 다니는 애들 꽤 많아요. 헬스하고 복싱하고 막 이렇게 축구하고 더 근력 키우는 그게 이제 왜 뭐 어떤 동물들에서 왜 성장기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너네들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게 사자의 갈퀴네요. 예, 일종의 그것도 방어적 행동이죠. 공격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고 방어이기도 하고. 재밌네. 그런 걸 전혀 관심 없어 하셨죠? 중고등학교 때. 뭐 근육을 키울 일이 있나? 귀찮으니까 뭐. 네, 귀찮아서 근육도 안 키우고. 아니 근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거는 그냥 너무 말랐어서. 근데 그게 그거일 수도 공격을 있겠다. 받아보신 적이 없죠. 원래 남자애들이 짓궂게 중고등학교 굽는 때 경우들이 있지 왜 없어요. 좀 순한 애들한테는 공격을 하거든요. 아주 순해요. 그러니 공격을 해요. 그럼요. 승차권 뺀다던가 아 저한테 그러지 아니면 못하던데. 가방을 들으라 한다던가 그렇죠. 먹던 빵을 내놓으라 한다던가. 네, 셔틀도 돌리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성장하면 여기 나와서 이제 공격이 조금 과해지면 13세에서 15세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바뀌는 이제 공격이 간접적으로 바뀌는 아. 집단 따돌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간접적 그 공격이 무단결석 뭐 네. 그런 거 다 포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뭘 안 하는 거. 맞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순했기 때문에 애들이 과외할 때 학교에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과외할 때 짓궂은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 때문에 되게 피곤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분명히 순하고 말없고 학교에서 조용한 애들은 누가 찝쩍거렸는데 얘가 뭔가 반응이 재밌어. 아니면 얘가 돈이 나와. 이러면 계속 찝쩍거리고 찝쩍거렸는데 조용한 애가 갑자기 한번 확 하면 이제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삥 뜯기 돈은 없었고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그 당시 애들은 그래도 조금 맞아요. 지금에 온순한 비하면 편이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매체로나 모방으로나 공격성을 또 활동 에너지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 에너지로 돌아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이 힘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방어 능력이 높은 것을 찌질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매체에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공격에 대한 게 뭐 모방이 제일 큰데 모방 학습에서 모방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어린 시절에는 TV로 거의 다 매체를 봤잖아요. 그렇죠. TV에서 공격이라 하면 거의 정의적인 사람이 나오고 나쁜 놈이 나와서 정의로운 사람이 공격해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적 본성으로 공격성이 나와도 거기서 한계가 있는 거지. 공격성을 가르칠 만한 매체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 공격성은 정의로운 면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은 게임이든 뭐 영화든 뭐 어떤 매체들이 그 공격성의 그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V 매체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들을 세 부류 놔두고 6세, 7세, 8세 애들을 놔두고 방을 3개를 두고 예쁜 샌드백을 둬요. 첫 번째 애들이 관찰을 해요. 그 방에 성인이 가서 샌드백을 막 때려요. 발로 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샌드백을 이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걔한테 선물도 주고 테이프도 붙여주고 꽃도 꽂아주고 이렇게. 세 번째는 샌드백과 무관하게 나 그냥 다른 거 하고 놀아요. 근데 애들이 들어가면 10명 중에 한 70%가 그 행동 따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 애들은 걔를 때리고 두 번째 방 애들은 끌어안아주고 세 번째 방 애들은 그냥 뭐 그거 무관하게 노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호랑이가 엄마가 애기한테 그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부추겨 주는 거잖아요. 인간도 저는 이 봤을 때 공격적 성향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부추기느냐. 어떻게 그냥 기본적인 반응 정도로 하게끔만 갖고 있느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 많은 미디어들이나 어떤 그런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인간의 공격적 어떤 성향들을 더 부추기고 자극시켜서 더 모나고 삐죽하게 만들지 않나. 역설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걸로 그 대리만족을 하면서 더 순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접근은 없나요? 해소되는 거요. 해소에 대해서 이제 뒤에 공격성의 이렇게 치료 방법인데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 효과가 없다고 나오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치료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써보거든요. 그 이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할 만큼의 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치료자이기 때문에 해보면 이 아이는 공격적인 행위를 하게 해줘서 허락해줘서 그거를 카타르시스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는 공격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더욱 증폭되겠다는 게 달라요, 부류가. 그거를 판단해서 이 아이는 시키고 이 아이는 통제하는 거예요. 기질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긴 그 하네요. 공격성의 원인이 따라 달라요. 맞아요. 태내에서부터 많이 산만하고 공격적으로 더 공격성이 강하게 타고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그거를 노출시켜줘 버리면 완전 꽃이 펴버려요.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오케이 됐구나 그냥 완전 이제 멍석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예를 들어 영화 안에 아무리 그 영화 스토리가 좋아도 그 안에 공격적인 게 꼭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요즘은 자극이 한 번씩 되게 스토리상. 그러면 그런 게 예를 들어 영화 내용이 한 3분의 1 이상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게 별로라서, 그 느낌이 별로라서. 근데 반대로 또 기피디님은 그런 걸 되게 잘 보시는데 그렇다고 평소에 공격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걸 일부러 나를 위해서 알 수 없죠. 평소 공격은 잘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붓으로도 할 수 있고. 맞다. 여튼 저는 제 안에 그게 있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 보고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고 좋은 걸 보고 싶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정말 막 공격성이 막 올라올 때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는 길을 안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샌드백을 치는 운동을 한다거나 드럼을 치거나 이렇게 뭔가 공격적인 걸 발산할 수 있는 걸 잘 안내해주면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 진짜 맞는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안내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 사회 문제가 되게 이 왕따도 그렇고 집단 폭행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어떻게 지금
중고등학교 그 상담교사 배치되어 있긴 한데 그 외 시스템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안학교 얘기를 좀 드릴 때 독일의 대안학교에서 보니까 대안학교 아니었는데 그 공립학교였는데 학교 상담실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체육관에 특별히 러닝머신하고 샌드백이 있었어요.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해서 복싱이나 이렇게 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안내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 기구를 이용하라고. 화났을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네네. 그런 안내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그냥 상담사만 앉혀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의만 해놓은 거. 가끔 가다가 그 격투기 선수들이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게 방송에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되게 순둥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신기하기는 해요. 그들은 자기의 직업이라서 그 성향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 하나의 운동이니까 운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별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이 공격성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성을 지나치게 그 억압시켜 두는 것도 저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을 화를 낼 줄 아는데 통제를 하는 거랑 아예 의식선상에 공격성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막아두는 거는 이 사람은 억압이죠. 반드시 다른 데로 어디로 맞아요. 가거든요. 다른 누구에겐가는 가고 있거나 본인에게 가고 있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올라오는 공격성을 적당히 표출하면서 그걸 이제 적당히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공격성을 다르게 내가 표현하는 방법, 나만의 표현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 너무 당연하지 사람인데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까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매체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얘기했는데 동시에 또 그런 걸 통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다른가요? 말씀드린 건 병리적인 아이들. 이미 수치가 넘어간 아이들.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상담실에 왔을 때 걔네들한테 완전 노출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란 게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내 공격성을 그냥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엄청 피해가 가잖아요. 그게 한두 사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분노를 타인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부시거나 이런 걸로 분노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래 내 감정인데 어때 이러면서 막 분노 분출하면 진짜 그거는 가정의 폭력이라던가 그럼요. 맞아요. 엄청나게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TV를 아까 이렇게 본다던가 모델링하는 어른이 그렇게 있을 때 정말 그대로 따라하게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공격성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공격성의 정도는 남자들은 그 아까 기피팀처럼 대부분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격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자들은 커피숍에서 씹죠. 그거 공격성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의 기질적 차이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남자들 공격성이 많다고 했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적 공격도 공격인데 그렇게 치면 여자가 훨씬 많다. 맞아요. 이 집에는 맞아요. 언어적 맞아요.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녀의 성 차이가 아니다. 사회적 역할 차이로 달리 보일 뿐이지 표현의 차이가 날 뿐이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공격성의 유형도 보면 우연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건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 그냥 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아까 이제 18개월, 24개월 애들이 표현적 공격하는 거, 네. 표현을 하는 거, 깨물기나 아니면 대신 이거는 좀 꼭 공격하려고 얘한테 꼭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사실 애들 깨물 때요 꼭 싫어서 깨물지도 않아요. 18개월 때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보다가 확 깨물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얘를 꼭 물어야지 하는 의도는 아니야. 그냥 얘를 만져본다, 탐색한다, 이 대뇌피질이 하는 거고 동물적으로 확인하는 건 물어봐야 되거든 얘를. 구강기인가요? 그렇죠. 물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인지적 발달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책도 빨지 애들이 다. 그렇죠. 아기 때 다 빨지. 네. 그래서 표현적 공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딱히 나쁜 의도는 갖지 않지만
이렇게 신체 강박을 즐기려고. 이거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아빠들이 많이 해. 애기들한테. 막 목욕시켜서 막 이렇게 애기들 몸 닦아주다가 허벅지 깨물고. 제 남편한테 그랬더니 내가 등짝을 엄청 때려줬잖아. 허벅지 안을 깨물어가지고 애를. 얼마나 아픈데 그 안쪽 살이. 저희 어르신이 보는 앞에서 내가 2단 옆차기를 했어. 그리고 아니면 왜 형제들끼리 얘를 막 뭐 괴롭혀야지 이 문제는 이렇게는 아닌데 얘를 막 목조르기 한다든가 올라타기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재미로 노는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이라 하거든요. 적대 감정, 좌절, 뭐 분노 수반하지 않는 이런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구적 공격성이라 하면 뺏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내 거야 아니면 내가 내 거 가져갔으니까 일이네 하고 뺏는 거. 근데 이런 공격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의적 공격성. 타인에게 이거는 고통이나 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지금 한참 댓글이 막 올라와가지고 뭐라고들 하시나요? 좀 전에 그 허벅지 깨문 거에 대해서 얘기했나 봐요. 아우 진짜 아빠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죠, 다 아빠들. 네. 애들한테 뭐 쪼르기 하고 뭐 하여튼 다리로 막 꽉 졸라가지고 애 힘들게 하고. 성격 안 좋아져 진짜 막 이러면서 분노하셨고요. 근데 아빠들이 대체로 표현적 공격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 사자가 애기 사자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괴롭히면서 노는 거 비슷하게 자기들 노는 거지 그냥 아빠 사자가. 그쵸. 당하는 애들은 이제 어금니 악물고 대들죠. 맞아.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분노 얘기할 때 그 조연이 분노해야 할 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듯하다고. 그러니까 분노 억압 잘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표출되지 못한 분노들이 쌓였다가 이거 진짜 쌓이면 큰일 나잖아요. 분하고 터지듯이. 터지는 경우를 조절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맞아요. 이거. 근데 사회적으로 뭘 해주긴 힘들고 이게 좀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잘 표현할지 네, 그러면 좋겠네요. 사실은 뜻 생각나는 게 그 아빠의 그 표현적 공격성 있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방어 능력을 키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방어력 키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서 늘 당하죠, 애들이. 너무 사이즈가 안 맞잖아. 맞네. 거기서 형은 가끔 급소라도 때리지.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헐리우드 액션 하면 엄마가 때려주잖아. 그렇죠. 근데 아빠는 그게 안 되거든. 왜요? 2단 옆차기? 그렇죠. 저 같은 엄마가 될 때.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면, 네. 진행이 되면 적의적 공격성이 있어요. 상대에게 반드시 고통이나 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 아까는 뭔가를 취하기 위한 공격성이 있었는데 내 이건 목적을 그것도 위한 아니고 이건 그 사람한테 정말 해를 두고자.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복수 같은 거 있죠. 맞아. 이제 목적이 있는 공격성이죠. 복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연적 공격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목적이 있고 도구도 이용하고 뭐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이라 하면 아까 이제 집단 따돌림.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공격성이 조금 완화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다고. 행복 호르몬이죠. 네. 세로토닌이 많은 그 범죄자 중에서 출소할 때 세로토닌 높았던 사람과 낮았던 사람은 나가서 재범 저지를 확률이 그만큼 비례한대요. 트립토판 플러스 비타민 B6입니다. 네. 네. 그게 뭐 들어간다고 몸항에서 다시 재합성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네. 햇빛을 좀 받아주면 네, 네. 여기서 세로토닌이 이러시면 많이 안 나온다고 됩니다. 합니다. 정말 창문 열게요. 누가 던지실래요? 우리 무슨 공격 목적이 있죠, 우리는. 네, 그럼요. 적대적 공격성이죠. 동물들이 이 공격성을 갖는 게 시상하부와 변연계 아니 그 뇌에서 이제 편도체 요런 거를 그 손을 봐주면 얘네들이 그 공격성을 취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자를 우리 집에 애완용으로 기르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술이든 시술이든 뇌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죽여놓고 싹 제거하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곡성 탈출에 보면 인간의 뇌에서 그 언어적인 뇌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묘사하거든요. 진짜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봤는데 하나도 기억 되게 안 신기하잖아요. 저도 뇌나 이런 거에 대한 신기함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묘사를 하면 저게 맞나 싶으면서도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니까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도 재밌었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감각 중추의 감각 어느 주고, 부분을 건드리면 맞아요. 행복감이 굳이 확 올라갈 수 불편하게 있겠다. 여기저기 뭐 필요 없이 그냥 그 거기- 뇌만 건드리면 우리 되니까. 아내 모자에서도 봤잖아요. 그 왜 갑자기 청춘이 된 할머니 너무 기뻐요. 나는 젊은 남자 갑자기 너무 멋있어요. 설레요.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뇌를 간단하게 건드려준 많은 것들이. 그러게요. 혹시 그 토끼 아세요? 요즘 초등생 유치부들이 유행하는 토끼 모자. 네.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귀 이렇게 알아요. 삐삐 누르면 여기 이렇게 네네네. 옛날부터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토끼. 네. 그렇게 뭔가를 삐삐 누르면 배도 안 고프고 삐삐 누르면 잠도 잘 오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비슷한 행동이 호르몬 주사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맞으면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쵸, 꼭. 호르몬 맞아요. 주사는. 때문에. 네. 근데 뭐든지 부작용은 있죠. 그러니까 그쵸. 뇌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건드렸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올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맞아요. 지금은 간접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환각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약 같은 걸 통해서 자극하는 거죠. 간접적인 자극이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부작용이 심하죠. 그렇죠. 중독이 그것도 되면. 중독이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중독성이 강하고 내부에서 맞아요. 나타나는 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의식이나 생각이나 도덕성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작용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게 까뚱까뚱하는 부분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썩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미토콘드리아도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십만 년 전부터 여기 근데 계셨다는 거니까. 공생에서 공생의 결과로 그거는 성공한 공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성공하셨대요. 아, 성공한 지성적 공생으로. 개체가 아, 성공하셔서 우리가 인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산다고. 소설에서는 할 말이 없네. 반론이 생각이 안 나요. 뭘 그렇게 바득바득 반론하시려고 그냥. 재밌잖아. 반대로 생각해 봐야지 재밌죠. 맞다니까. 그 아빠의 공격성에 대해서 조희연 님이 아빠는 그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억울함만 키운다고. 그럼요. 아빠에 대한 분노만 생겨 애들이. 두고 봐 이러면서 라면 먹을 때 다 뺏어 먹을 거야 애들이. 이렇게 복수한다니까요. 라면 저기도 먹을 때 다 복수한다니까. 뺏어 먹는 건 복수가 아니라 아빠를 위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 나름 복수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격성을 어떻게 이제 공격성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더 발현되나 더 커지나 봤더니만 패터슨이라는 박사가 연구했는데 부모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처벌을 많이 가할 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리고 아동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때 다섯 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더덕님이 아마 이 처벌과 강압적 통제에 극단으로 반대로 좀 공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 맞아요. 때려요. 싫어해요. 싫어하시는 때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본인도 네. 모르게 본인의 기본적 공격성도 다 억압해 줄 수 있겠다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도덕적 잣대로 보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아마 예전에 아팠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맞아요. 바깥에도 못 내밀고 나는 혼자 갖고 있고 이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지금 공격하시죠. 그럼요. 옆에 계신 분한테. 네, 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는 공격을 해요. 네?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창문 열어요. 여기 좀 잘라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잘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강압의 강도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강압하게 되고 그리고 적이적인 대처 양식을 자꾸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머리가 쓰게 되는 거죠. 저 조심해야 되겠는데 남양주에서 저 던지러 오신답니다. 얼른 와주세요. 119 타고 와주세요. 아직 조금 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사소하게 하는 그런 장난이 사소하게 하는 장난인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면 아빠들도 아이들 반응 따라서 과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더 화를 내. 본인이 더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이제 소리가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애인지 어른인지
한 40년 차이 난 애하고 막 같이 싸우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거 아빠들은 왜 그러지? 왜 오목 두다가도 안 지고 바닥바닥 싸우고. 아, 그건 좀 다른 의미고. 아, 그런가요? 그건 그 좀 이제 다른 뒤에 이제 의미고. 아빠가 이제 이타심에서 나와 이타심. 아, 그래요? 네. 이타심 발달이 좀 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품고 지내는 세월하고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그게. 아, 그래서 이제 그 공격성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족적인 요인, 그리고 모방 학습,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강화될 수도 있고 그냥 적절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뒤에 뭐가 있을까요?